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브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스토리 클래식이라는 책이고요. 예, 이 책의 저자는 오수현 저자가 쓴 책이고요. 출판사는 블랙피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제가 이번에 그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먼저 이 저자인 오수연 그 저자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요. 이분의 그 이력이 조금 특이하네요.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나서 매일경제에서 기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 책은요, 그 클래식 음악의 그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클래식 음악의 그 대가들을 16명, 16명을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삶과 또 그들이 그런 어떤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까지의 어떤 그런 배경,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재밌게 아주 풀어낸 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끊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에 보고 또 다음에 보고 이게 한 끊어지는 횟수가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되면 이 책 뒤에 가서 이렇게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책은 제가 한 3일에 걸쳐서 한 세네 번 정도 이렇게 5번 정도인가 끊어서 이렇게 본 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끊어서 다시 보는 그 과정에서도 이게 뭔가 계속 이제 그 새로운 음악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책에 빠져들고 '야 이러한 어떤 그 뒷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러한 음악가에게는 이런 사생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런 어떤 생활을 했었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그 재미가 너무 아주 그 재밌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이 책을 아주 흥미롭게 재밌게 봤습니다. 또 뭐 음악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책이 너무 괜찮아서 저는 이제 제 그 큰딸이 그 사학 역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큰딸에게도 제가 이 책을 아주 적극 추천을 했습니다. "너 이제 역사 공부를 하니까 이 음악가들에 대한 어떤 그 역사의 삶에 대해서도 네가 한번 꼭 봐야 될 책인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아주 적극 추천할 정도로 아주 책이 아주 너무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뭐 16인 그 음악가들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학교 다닐 때 많이 음악 시간에 들어봤던 그런 음악가들입니다. 뭐 하이든, 또 모차르트, 베토벤, 뭐 슈베르트, 그리고 멘델스존, 쇼팽, 슈만, 뭐 리스트, 그리고 바그너, 브람스, 차이콥스키, 푸치니, 뭐 말러 이분은 뭐 우리가 잘 못 들어본 것 같죠, 그죠? 또 드비시, 또 사티라는 사람, 그리고 라흐마니노프라는 사람, 이런 이 음악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에 총 16명의 그 음악인의 어떤 그 삶과 그들의 어떤 사생활적인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아주 뭐 그 잘 이렇게 풀어나가서 책의 그 몰입도가 아주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16인의 음악가들 중에 거의 다가 한두 명 정도, 한 두세 명 정도만 빼고 거의 다가 그 이렇게 보면 야, 이 사생활이 좀 평탄하지가 않았구나. 때론 뭐 그 어떤 여자 문제나 또 이 결혼 문제도 그렇고 이런저런 아주 좀 사생활이 좀 복잡한 그런 음악가들이 참 많이 있었고 오히려 정상적인 어떤 그런 가정을 꾸리고 또 정상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면서 음악가의 길을 간 사람은 이 16인 중에 한 뭐 2명, 3명? 그 정도뿐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딱 보여져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음악 예술이라는 분야에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방식과 또 일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이 많이 어떤 그런 좀 차이가 있나 보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좀 이렇게 끌렸던 인물이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두 인물 가운데 첫째는 이제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음악가였습니다. 이분의 그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언급하기를 이 맨델스존의 음악에는 귀족적인 기품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맨델스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음악가들과는 좀 다르게 풍요로운 가정 환경과 또 풍부한 교양을 갖춘 부모님 밑에서 또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아주 더할 나위 없는 또 아름다운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면서 아주 그의 삶이 행운으로 아주 가득 찬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음악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멘델스 존이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삶의 환경에서 그가 쓴 곡과 그가 만들어낸 음악들은 어떤 느낌을 줄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궁금해서 예, 음원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한번 들으면서 이제 책을 보게 되어지는 어떤 예, 그런 생각도 이제 제가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뭐, 이 맨델스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환경,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또 전적인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아주 뭐, 어, 그 음악가들 중에는 행운아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아주 순탄한 어떤 그런 음악의 길을 걸어간 대표적인 그런 음악가였다라는 이런 대목에서 아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면서 아주 좀 흥미롭게 이분을 좀 관찰하면서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와는 아예 좀 반대되는 어떤 사생활이 좀 이렇게 문란하다 그럴까요? 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사생활이 좀 아주 좀 문란했던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드뷔시라는 그 음악가죠. 예, 드뷔시.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랑스의 인상주의 음악가로서 예, 평생 그 수많은 여성을 만나면서 그 만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음악가로서의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언급된 내용을 잠시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저자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드뷔시는 음악사를 통틀어 가장 화려한 여성 편력을 가진 음악가였다. 물론 수많은 음악가 삶에 스캔들과 에피소드가 등장하지만 드뷔시의 여성 편력은 양다리, 두 집 살림은 기본이고 연인의 친구와 바람 피우기, 후원자 아내와 미래하기 등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비열하고 난잡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그를 두고 음악사상 희대의 남봉꾼이라고도 불렸다. 심지어 드뷔시는 두 명의 여인을 권총 자살 기도로 몰고 갔는데 그중 한 명이 가브리엘 디퐁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드뷔시라는 그 작곡가에 대해서 얼추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그 음악사를 통틀어서 가장 어떤 희대 그 남봉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아, 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예, 빠져들면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참 특이한 게 이 드뷔시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바람기라 그래야 되나요? 이 바람기가 언제 이제 마지막으로 딱 잠재워졌냐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뷔시의 마지막 여자는 엠마가 아니라 외동딸 클로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드뷔시가 온전히 가족에 충실할 수 있던 건 외동딸 덕분에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처음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클로드는 아빠가 세상을 떠나자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기라도 한 듯 1년 뒤 디프테리아로 14세의 나이에 짧은 삶을 마감했다. 드뷔시 인생 최대 행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클로드. 슈슈가 이렇게 빨리 삶을 마치기 전 먼저 세상을 떠난 게 아닐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떤 그 음악가의 그 사생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나름 그 저자가 또 이렇게 평가하면서 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이 책에 흥미있게 저는 아주 책을 봤습니다. 그야말로 뭐 이 책 표지에도 보면은 이제 이 책 뭐 광고가 나오기로 아주 뭐 되게 재미있고 흥미있는 어떤 그런 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뭐 그 광고 이걸 뭐라 그러나요? 뭐 이 책 표지 앞에 이렇게 띠 두르는 거 있죠? 여기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쉽고 재밌는 클래식은 처음이다. 예. 하인이었던 하이든, 어른아이 모차르트, 짝사랑 마니아 브람스, 위대하지만 이상하고 사랑스럽지만 어딘가 요상한 천진음악가 16인의 삶으로 듣는 클래식 이야기. 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광고지를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너무 재밌게 아주 이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좀 잊혀지지 않는 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이제 저자가 등장시킨 인물인데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라는 예,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출신 음악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그 음악 바우 이후 그 이름을 날렸던 클래식 그 작곡가들, 음악가들 중에서 통틀어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키는 어느 정도였냐면 198cm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2m 가까이 되는 그런 아주 장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 키가 크다 보니까 손가락도 이제 엄청 길고 또 손도 엄청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체구에서 이 빚어지는 어떤 그 엄청난 울림으로 인해서 그의 연주가 다른 그 어떤 피아노 연주자들보다 아주 이게 아주 다양했다라는 거죠. 음폭이. 예를 들어서 아주 이 손가락이 크고 강하고 힘껏 또 때릴 수 있는 어떤 강하게 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과 또 아주 약하고 여리게 칠 수 있는 그런 또 감각도 뛰어나서 그 음의 강약의 그 강도가 그 어느 연주자보다도 범위가 엄청나게 넓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책에 보면 이 라흐마니노프 같은 경우에는 그 피아노 건반이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건반을 한번 이렇게 딱 잡는데 보통 이제 그 밑에 그 한음 그 도에서 위에 옥타브 솔까지 이렇게 그 한 손으로 딱 누를 정도로 이게 그렇게 손가락이 딱 길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힘을 최대한 줘서 쭉 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자로 재면 거의 뭐 26cm 정도가 되는 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그냥 뭐 연주하듯이 그냥 편하게 쫙 펼쳤을 때 그렇게 이제 같다라는 거 보면서 이렇게 손이 크면 또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어떤 이런 또 뭐 장점도 있는 거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흥미롭게 아주 재밌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도 보니까 이 저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니스트로서 그의 연주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그는 신체 조건 측면에서 여타 피아니스트를 압도했다. 손이 얼마나 컸는지 왼손으로는 도와 한 옥타브를 지난 솔을 동시에 짚을 수 있었다. 그것도 최대한 찢는 게 아니라 음악적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벌리는 게 그 정도였다. 그러면서 길이로 치면 그게 26cm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그가 키가 큰 만큼 건반을 내리치는 힘도 엄청났고 커다란 울림을 낼 수도 있었다. 크게 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압도적인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샘여린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도 있다. 다시 말해 소리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큰 만큼 보다 풍성하고 극적인 표현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라흐마니노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라흐마니노프가 나중에 그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삶을 이제 다하면서 70세의 나이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어졌다. 뭐 이런 이제 뒤에 내용, 가정사, 뭐 이런 것도 이제 이 음악가들의 그 가정사나 사생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몰랐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고 있어서 책이 아주 흥미롭고 재밌었다라는 그런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한번 꼭 소개를 여러분들께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토리 클래식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뭐 한번 보시면 그 어떤 그 인물을 통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삶의 여정과 일생의 어떤 그런 삶을 보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구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좀 친근감도 생기고 또 이런 내용을 알고 이제 그 음원을 찾아서 음악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그때 그 심정으로 이 곡을 썼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면 아무래도 그 음악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아주 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